어제 말입니다. 이재명 대표가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. 윤 대통령 딱 이제 연행되는 거 보고 안타깝다. 요 반응을 냈습니다. 왜 저런 반응을 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요, 항상 그렇습니다. 정치의 세계는 적이 있어야 됩니다. 적이 없으면 싸움이 안 이루어져요. 즉, 적대적 공생관계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? 예를 들어서 적당한 적이 있어야지만이 내 존재감이나 나의 어떤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적이 없어져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나 혼자밖에 없어 그러면 그 혼자가 집중적으로 심판받고 견제받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. 이재명 대표에게 적은 누구겠습니까?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. 막 매일 싸우고 매일 하는,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존재감과 몸집이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제 수사받으러 가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한편에 보면 눈앞에 보이는 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. 없어지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이거 안타깝는데? 저는 그런 반응으로 느껴졌습니다.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를 더 긴장하게 하는 결정이 하나 내려졌습니다. 어제 서울 고법에서 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맡았던 형사 6부가 있습니다. 여기에는 형사 6-1, 6-2, 6-3부가 있는데요. 이게 다 부장판사들입니다. 근데 요 세 명이 다 대등재판부라고 해서 같은 부장판사급들이 연루가 됐습니다. 예전에는 법원에 보면요, 그 합의부가 있으면 주심이 있고 밑에 좀 새끼 판사들이 있어서 이 부장판사가 결정을 하면 따라가는 형태였는데,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어요. 그래서 이제는 대충 비슷한 사람 3명이 합의해서 할 수 있도록 대등한 사람끼리 그 대등재판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. 바로 형사 6부가 대등재판부인데요. 근데 지금 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미 1심 선고가 난 지 꽤 오래됐습니다. 한 2달 가까이 됐나요? 됐는데 이제 23일 날 첫 기일입니다. 그런데 어제 서울 고법에서 놀라운 결정을 내린 게, 이 사건 말이에요. 3월 12일까지 이거 우리 집중적으로 할 테니까 다른 사건 주지 마세요. 고법에다 상부에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. 이거 중요한 사건이고 이거 우리 3월 12일까지 결론 내릴 테니까 다른 사건 배당하지 마세요. 그래서 어제 고법에서 그걸 허락을 했습니다. 즉 형사 6부가 이제 앞으로 3월 12일까지는 다른 사건을 받지 않고 오직 이 사건, 지금 하고 있는 사건이 있겠죠. 보통 보면 사건을 추첨으로 이제 하거든요. 컴퓨터 추첨으로. 근데 그거 우리 안 받겠다. 제외되는 겁니다. 오직 이 사건에만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아니, 이재명 대표는 내가 그렇게 1심 끌어서 2년 넘게 끌어서 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잖아요. 근데 2심에서 이거 지금 끌어야 되는데 왜 현재 지금 판결이 언제 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3월 4월 안에 결정이 나게 되면 나 지금 저거 하려면 이거 끌어야 되는데, 아니 뭐야 3월 달에 결론 내린다고? 제가 아마 어제 이재명 대표 속은 안 들어가 봤지만 아마 가장 놀라운 충격적인 뉴스는 바로 이 뉴스일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이제 23일 날 첫 재판을 하게 되고, 그럼 매주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러면 예전에는요, 강규태 부장판사인가요? 있을 때는 보면 재판을 2주에 한 번씩 했어요. 1심 때. 그리고 2주에 한 번 하는 것도 단식하고 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엄청나게 끌었습니다. 근데 정작 선고할 때 되니까 튀어버렸어요. 이렇게 재판을 연장을 시켰는데, 그런데 이제 불구하고 1심에서 1년, 2년 나왔지 않습니까? 근데 이 2심을 속도를 내겠다, 이런 방침이다. 속도를 내게 되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3월 초중에 항소심 재판이 나올 겁니다. 결과가 나올 겁니다. 그러면 만약에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? 그렇게 되면 이거 아마 이재명 대표 측에는 굉장히 큰 충격일걸요.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본인이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모든 사건들이 다 사실상 사면이 되거나 재판이 중단이 됐어요. 미국은 그럴 수 있습니다. 미국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사법적인 굴레를 다 없앱니다.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. 우리나라는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대통령의 사면권을 있지,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간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. 그리고
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형사소추는 받지 않지만, 즉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소추, 즉 기소는 되지 않지만, 그러나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한다는 법은 없습니다.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이 사건이 만약에, 자, 제가 한번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게요. 3월 말 4월 초쯤에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럼 대충 6월 달 선거가 이루어져요. 그러면 3월 이 초순, 중순 요 시점에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나옵니다.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머리에 딱 곧 유죄 그거 하나 딱 달고 선거에 나가야 돼요. 아마 대법원은 좀 시간을 끌 거니까요. 대법원 확정 판결은 아마 안 나올 거니까. 그러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니 저 사람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 된다 해도 대법원에서 결론 내려버리면 또 선거해야 돼? 또 대선 치러야 돼? 이런 아마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. 왜?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법원이 아니 우리 재판 이거 중단하는 법 없어요. 우리 대법원에서 그냥 원칙대로 심리할 겁니다. 딱 한마디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. 그럼 대법원에서 한 3개월 심리하다가 이거 뭐 별 문제가 없네요. 왜? 사실심이 다 끝난 거기 때문에. 2심까지는 사실심이지 않습니까? 사실심에서 끝나면 대법원은 법 적용을 잘했냐 말했냐 그거에 대한 논쟁만 있지 사실에 대한 따지지는 않습니다. 그러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딱 되면 그날로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직은 떨어집니다. 그러면 아마 어마어마한 사회적 혼란들이 일어날 겁니다. 자, 그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재명 비토론이 좀 나올 거예요. 민주당 내에서. 제가 볼 때는 아마 호남을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재판받는 사람이 더군다나 2심에서 저거 돼갖고 대법원에 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돼도 돼? 라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. 그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이재명 포비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특히 이 보수층들 같은 경우는 나 윤석열 싫은데 근데 이재명은 넌 안 돼. 이런 심리가 있어요. 지금 윤 대통령을 사진에 대한 이 탄핵 반대 외치는 것도 윤 대통령 인간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. 그것 때문에 아마 하는 거라는 저는 그걸로 보여집니다. 그렇게 되면 이게 아마 이 보수가 결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내부에서는 후보 교체론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전선이 역전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참 이재명 대표가 가진 고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했는데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지금 지지율이 보면 안 올라가요. 제가 알기로 지난 대선에도 받았던 지지율만큼도 못 올라갑니다. 왜 그럴까요? 지금 워낙 분위기 좋잖아요. 지금 경쟁자인 윤 대통령 지금 탄핵될 것 같지? 지금 구속돼서 될 것 같지? 이런 분위기 어디 있습니까? 지금 비상계엄해서 지금 여당은 전혀 지금 힘도 못 쓰지. 이 좋은 분위기에 본인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회의론들이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 뉴스를 보고서 이거 큰일 났다. 이거 어떡하냐. 그게 생각이 날 겁니다. 지금은 눈에 뵈는 게 없어요. 지금 오로지 지금 이 대선 승리밖에 없기 때문에 줄탄핵 다 하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타켓이 아마 법원으로 향할 것 같습니다. 법원 흔들기, 법관 탄핵,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겠습니다. 묘하게 앞으로 아마 전개될 싸움들 아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렇게 되면 아마 이재명 대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어쨌든 2심을 지금 늦춰야 되는 이러한 지금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많이 부탁드리고 여러분 보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셨으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